이거 소지하고 발각되면은 감옥 들어가. 뭐예요? 태극기, 태극기. 그러니까 3.1운동 때 뭐 흔들었죠? 태극기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태극기 흔든 사람 팔 잘랐죠. 제가 3.1운동 때는 그걸 강조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3.1운동 때 태극기 흔드니까 일본 놈들이 팔 잘라버렸어요. 그 팔 잘라서 수술 받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받는 장면을 제가 있으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여기 있어. 자, 이게 누구죠? 천안의 유명한 유관순. 간순이 언니. 간순이 언니가 18살 때 태극기 흔들면서 막 만세운동을 하니까 이게 사파거든요, 그림. 근데 일본 놈이 뭐 하고 있죠? 칼들 우협하는 거예요. 독립운동하고 태극기 들면 팔 잘라버린다 우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글씨입니다. 여학생의 두 손 팔을 찍는 광경. 인연을 맺은 독립선언 의문을 그래서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 악랄하게 지나고 했죠. 그 중에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을 싹 잘라버렸어요. 이게 사파로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림으로만. 그런데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에서 찾았어요. 팔 잘리죠. 여러분, 태극기 흔들다가 팔 잘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광화문에 다는데 안 된다고? 또 데모하는데 태극기를 불태워? 그건 정신 참 똑바로 차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상에 물들어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역사 왜곡이 된 거예요. 걔가 태극기 불태운 애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고등학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왜곡이 잘못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억셉트하는 놈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흔들 수도 없고 힘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가 이게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인데 항상 태극기를 걸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고 독립운동할 때 이게 워싱턴에 있는 한국 공사관 태극기를 설치해놓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을 할 때 이승만 박사는 필라델피아, 미국의 인디펜던스 홀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에서 한인들과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역시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했죠, 미국에서. 근데 놀라운 거는 인디펜던스 홀,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독립기념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처럼 미국에 있어서는 성지와 같은 거. 거기에 조지 워싱턴이 독립운동과 건국 과정에 사이였던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어요. 국보 1호와 같은 거죠. 이게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직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앉았어요. 거기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 건국의 비전을 품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재미난 거는 이 의자가 제가 이 의자만 가지고도 또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 의자 뒤에 태양의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쪽짜리 태양이.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들,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세우는 대륙회의를 늘 하면서 이 의자를 보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야, 과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왕이 없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런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과연 잘 될까? 성공할까?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프랑스가 침략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벤처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구멍가게 하는 애도 걱정돼야 안 돼. 야, 이 구멍가게 이게 될래나 안 될래나? 나도 22년 전에 선교사 나가면서 야, 내가 거기서 선교지에서 성공하려나 안 하려나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벤처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반쯤 그려져 있는 태양을 보고 저게 rising sun, 떠오르는 태양이냐 아니면 down sun, 떨어지는 태양이냐 궁금한 거야.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 100불의 모델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It is 무슨 sun? rising sun 그랬어요. 우리 미국은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바탕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의자의 별명이 Rising Sun 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여기서 직무 볼 때마다 사인할 거 아니에요. 결재를 할 때 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법안이 미국을 위해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입니까? 아니면 다운 선, 지는 해입니까? 즉, 이게 정말 좋은 법입니까? 아니면 나쁜 법입니까? 그러다가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감동이 오면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을 구성합니다. 그때 건국한 개념이 세 가지 개념입니다. 첫째,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두 번째, 바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회복하는, 우리 민족의 1만 역사를 회복하는, 그래서 동부터 동북상선까지 고조선, 고구려, 발해까지 해동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박사 있잖아요. 감옥에서 성경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기독교 정신의 기초 위에 세워진, 즉 정직과 말씀 순종의 법치국가 개념, 법치국가. 그래서 그 세 가지 개념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비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통리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취임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뭘 했어요? 대신에 바로 십계명 돌판이 들은 언약궤를 자기 궁중에 안치하는 안치식을 했습니다. 취임식 대신에 안치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었다고? 십계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법치국가, 계명에 순종하는 법치국가. 그래서 십계명. 여러분 상식적으로 십계명 아세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알아야 됩니다. 왜? 고조선을 세울 때 범금 8조라고 들었죠? 범금 8조라고 들어봤어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울 때 맞는 8개 법조항을 범금 8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하고 벌금 8조하고 똑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위에서 것을 탐하지 말라. 놀랍죠? 그래서 성경의 십계명은 이렇게 외웁니다. 신우이 안부 살감 도증 탐. 쉽게 앞장에는 앞장을 따가지고 신우이 알지? 신우이 안부 살감 도증 탐.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전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가 늦은 감, 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
그렇지. 도둑질 하라고. 말로 그렇지. 그래. 살간고 증. 거짓증을 하지 말라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탐. 그렇지. 탐하지 말라는 거야. 남의 거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범등판주하고 똑같다니까. 교조선에. 그래서 그런 법칙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이런 태극기로 역선을 만들고, 그리고 이건 1942년도에 독립운동하면서 태극기로 한 거예요. 이 1942년도가 언제냐?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했잖아요. 그죠? 진주만 기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7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씁니다. 일본의 신체를 벗긴다.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뭘고 하니 일본이 조선을 먹고 만주를 먹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모든 걸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야망이 극대화돼가지고 결국에 미국에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예언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아니 어디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을 공습을 해. 그 당시의 전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 기습당했잖아요. 최초의 항공모함 작전으로 항공모함에다가 함재기를 실어가지고 진주만 거의 가까이 와서 함재기를 띄워가지고 기습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승만이가 그걸 그 책에 예언한 거예요. 알래스카나 진주만이 파티스해가지고 전쟁이 일으킬 것이다. 근데 정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뒤집어진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지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야 이승만이 미국과 전 세계 주목을 받는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차 세계대전에 전후의 모든 것까지도 어드바이스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죠. 왜? 책이 많이 팔리니까. 책이 많이 팔려. 인세가. 그래서 돈을 들어오자마자 그 돈으로 시계 산 게 아니에요. 뭘 했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을 샀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방송국을 산 게 아니고 방송을 사가지고 전 한반도의 비밀리에 간파 방송을 합니다. 언제? 1942년 2월 달에. 그리고 그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합니다. 뭐라고 방송을 하느냐? 저는 워싱턴에 있는 월 이승만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기쁜 소식이니 일본 놈이 드디어 전쟁을 일으켰는데 불가능으로 망할 것입니다. 1940년 8월 15일 불가능으로 망해서 한번 했어. 망했잖아. 뭐로? 원자 폭탄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미 1940년대부터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일본이 패망할 걸 알았어요. 왜? 누구 때문에? 이승만 박사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죽는 사람이 어디서 생각합니다. 왜? 살아만 있으면 해방된 조국을 보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친일파 왜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시체제인데 일본 내의 기독교인들도 큰 천황 숭배하고 다 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야. 전시기 때문에. 하물며 식민지 지도서가 많았던 거 없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친일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몇 명이래요? 거의 없습니다. 다 뭐야? 생존을 위해서, 강요에 의해서. 심지어 조만식 선생 같은 경우, 평양의 조만식 선생 경우도 큰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일본을 찬양하고 또 진용 가는 거 이런 거 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조만식 선생님은 생명을 걸고 하는 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니까 워낙 거물이니까 못 건드리니까 동아일보 기자가 조만식 선생 살리려고
도마에서 이름으로 글을 썼어요. 해방 후에 어떻게 됐을까? 자살해 죽었어요. 그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함부로 침입하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우리 민족의 조상에 대한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해방되는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절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태극기를 걸었지. 더 재미난 거는 북한에 누가 들어왔죠? 소련 놈들이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들어왔죠. 근데 그때 태극기에 걸렸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김일성이가 투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일성이는 북한 놈들이, 북한 정권의 세운 놈들이 어느 정도 무식하냐면 태극기도 엉터리야. 엉터리가 알겠죠? 엉터리야. 스탈린, 김일성 사진. 자, 요게 김일성이가 등장할 때 33세입니다. 33세. 근데 그 당시에는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김일성 장군으로 도용하기 위해서 수상화는 이렇게 약 50대의 중후한 김일성 장군으로 만든 거예요. 사진을 선동하려고. 실제로는 이런데 가짜야 진짜야? 답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성인이잖아. 답 딱 나오잖아. 이게 김일성 장군 진짜야 가짜야? 진짜는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얘 사진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르는 거야.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다 치고 다 나오지. 그러니까 다 김일성 장군이 보면 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도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1948년 7월 8일 날 인공기와 태극기와 교체시키는 거예요. 왜?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이성 정권을 세워야 되니까 인공기로 교체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태극기가 민족의 정통성이잖아. 그치? 태극기가 민족의 정통성이잖아. 그러니까 김두봉이라는 놈, 이놈이 김두봉이라는 놈인데 이놈이 헐버트의 제자 주시경, 주시경의 제자 김두봉이에요. 한글학자예요.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참여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태극기를 쓰고 싶겠지. 끝까지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 안 되지. 소련은 이상 정권인데. 그러니까 태극기 설명해봐라. 설명하니까 소련의 스티코프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국기 가르쳐. 국기도 이걸 인공기라고 하는데 인공기도 누가 만들어놓은 거 아니? 김동희가 만든 게 아니야. 모스크바에서 소련님이 전화를 만들어 전화를 주는 거야. 전화로. 그래서 바디루라는 김일성대 총장이 소련 말로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사람 좀 그려, 빨간 좀 그려, 가운데 동그라미 쳐, 왜 그려? 그래가지고 전화를 봐서 소련이 그려준 인공기를 가지고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교체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다 끝났지? 정통성 문제 끝났지? 어디가 진짜 어디가 가짜 끝났지? 이게 북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국호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 그 국호도 누가 만들었냐? 스티코프가 만든 거야. 레베데프가 만든 거야. 북한은 국호조차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도 없고 그런 레벨도 없고 그냥 소련의 또하신 거지. 그래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라는 것도 레베데프 정치장교가 만들어준 거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만들었어. 우리 애국가 대신에 국가도 만들었는데 부를까 안 부를까?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자, 북한에도 별이 빛나라, 별의 영원히 빛나라라는 애국가 국가가 있어. 북한에. 근데 부를까 안 부를까? 안 불러요. 왜 안 불러? 대신 뭐 불러? 안 불러. 맞아. 왜 안 불러?
대신 뭐 불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김일성 수령님이거든. 제가 21사단 최전방 군복을 했었거든요. 그때 북한에다 대고 대북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그때 유행했던 게 이선희의 옛날이요. 또 이런 거 많이. 그리고 복음성가가 또 경쾌하고 그러니까 복음성가가 그랬어.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근데 며칠 있다가 대란 방송에서 흘리는 거야. 너무 좋잖아.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나온다. 근데 지금도 그렇다?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그 가요였는데 이게 북한에 가가지고 다 김일성으로 개사돼가지고 불러준다는 거야. 강남 스타일? 그럼 뭐야? 수령 스타일? 네. 수령 스타일. 지금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국제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여러분 태양의 후예도 북한 사람들이 제일 봐. 그래가지고 통일되면요, 얘네들은 우리 군인으로 안 봐. 뭐로 봐? 아이돌로 보는 거예요. 평화 통일이 쉽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6.25 동란 났죠? 북한이 기승 남침해가지고 6.25 동란 났을 때 통전통화의 위기가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일평생 자기 가슴에 품고 독립운동했던 태극기를 전 세계 기자들에게 들었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유엔 몇 개국이 참전하죠? 유엔 16개국이 참전합니다. 인류 역사상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원해준 나라가 처음입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건 뭐야? PTO라는 사람, 평화유지군이에요. 연합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자, 전 세계 한국 보아달라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표구에 대한민국을 세우는 상징을 이렇게 표현해서 참 이 기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말 황폐화된 나무에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태극기. 자, 결국 미국 주도로 유엔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당선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공약은 휴전을 통해서 이제 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자기 공약이기 때문에 한국을 시찰하기 위해서 당선자 신분으로 1952년 12월 3일 4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자, 우리나라를 도와준 아이젠하워 대통령 감사하죠, 그죠? 선물을 줘야 되겠죠? 뭘 선물을 줬을까? 이조백자? 아이젠. 초코파이? 네? 그때 초코파이 없었는데? 자, 이조백자, 고려청자, 뭐 향로, 우리나라 뭐 실제 금서발자. 근데 뭘 선물했어요? 태극기 선물했어요. 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 36년 식민지하에서 해방돼가지고 동족 상제까지 미국까지 겪은 정말 거지 같은 나라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 아프리카의 식민지,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됐는데 내전 겪은 그런 참 거지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의 태극기가 그 나라에만 의미가 있지 초인류 반대고 미국의 대통령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선물한 거예요. 아이젠하워한테. 그러니까 아이젠하워한테 태극기 선물하니까 아이젠하워 어떤 때에 한 손으로 받으려고 그랬어. 그 이승만 박사 뭐라 그랬어요? 손으로 받아. 어디 감히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한 손으로 받으려고 그러냐.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옮기고 악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왜 태극기를 선물했느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니네 미국 1776년도에 건국됐으니까 그 당시에
170년밖에 안 돼. 야, 니네 미국, 니네 역사는 170년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태극기가 3,000년 전부터 있다려던 1만 년을 가진 강고한 나라야. 이번에 도와주면 우리나라도 니네 나라 같이 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882년 모험에 졌다면서 조미 통상조약을 맺었잖아요. 조미 수령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조약을 맺었는데 1904년도 가스란테푸트 조약 맺어가지고 조선 일본이 먹어. 우리 미국이 필리핀 먹을게. 그게 가스란테푸트 조약이거든요. 그때 우리 안 도와주고 뒤통수 쳤지. 그 다음에 윌슨의 민족 체결주의. 그거 믿고 우리가 1919년 3.1운동 일으켰는데 그때 또 가만히 있어가지고 팔짱을 좀 고생 많이 했지. 그러나 우리 민족이 종족 상쟁을 당할 때 진짜 어려울 때 6.25 농난 지금 도와줘서 진짜 고마워. 그런데 기왕 도와줄 거 찌찌하게 굴지 말고 왕창 도와줘. 그래서 맺은 게 한미 방어 써야죠. 이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요 호수대 앞에 구멍가게 사람하고 MOU가 있는 거예요. 네? 초인류 강대국 미국하고 최빈국 한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걸 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니네 미국도 반드시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닥칠 때가 올 거야. 그때 누가 도와준다? 니네들이 도와준다는 거야. 우리 한국이 도와줄 거다 말이야. 우리 한국의 인재들이 도와줄 거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헐버트 박사의 예언이에요. 1904년도 예언이에요. 이분이 수지자거든요. 그래서 1904년도에 을사조약을 맺고 한국이 망할 때 헐버트가 이미 예언했어요. 미국 자기는 조국이지만 조선 안 도와주고 반드시 뒤통수 맞을 거다. 그게 뭐예요? 진주만 국교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니네들도 인류 역사를 나누는데 한계가 닿을 때가 있어. 지금 미국 한계 닥쳤잖아요. 이슬람 때문에 닥쳤잖아요. 그리고 알파고 인공지능 해결 못하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이세돌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테스트를 해달라고. 그래서 또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일본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부상해서 아시아가 막 떠오르니까 아시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혼자 못하잖아요. 누가 파트너예요? 대한민국 파트너잖아요.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가지고 다가 이때 예언한 거죠. 자, 이게 3태극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태극보다 3태극이 우리나라 역사에 더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하나 맞힐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거 빨간 거는 왕이라 그랬죠? 파란 거는 신하라 그랬죠? 노란 건 뭘까요? 노란 건 뭘까요? 어? 노란 거. 우리 한민족의 별명이 뭐죠? 건방의 등불국가. 그러면 노란 건 뭐예요? 빛의 빛. 조용한 아침의 나라. 건방의 등불국가. 즉 빛. 바로 전 세계 모든 만들에게 바로 세상을 밝게 하는 이세제와 방금개천. 그래서 빛의 개념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곧 통일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될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국기의 변화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또 새로운 나라가 되는 저는 한반도에 그랬을 때 2태극보다 3태극, 8배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인문계하고 태극기하고 뭐 섞어가지고 뭘 만들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건 이제 정통생 끝난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적당한 어떤 타협과 이런 의미로 3태극으로 갈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태극보다도 청동기 시대에 3파문이라고 돼요. 바로 3태극 모양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87? 아이고, 야, 그럼 88년 때도 태어날 잘 안 하는데? 야, 근데 88년이 있었다는 건 알아? 네. 이게 우리 민족의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88년도가. 88년 올림픽 때문에 동구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남북의 대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유치할 정도의 고도의 선진국이 되고 북한은 완전히 금지가 되고 동구권이 다 사회주의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88 올림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초의 최첨단 올림픽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전자장비가 가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최첨단 그 올림픽이었고 놀라운 거는 역사상 전 세계 최대로 모이는 올림픽이었습니다. 요 전까지만 해도 미스 냉전이 있어가지고 1984년도에 LA 올림픽 동구권은 러시아가 참석 안 했어. 그 전에 1882년 러시아에는 미국이 참전 안 했어. 놀랍죠? 동구 미스 냉전이 서로 싸우느라고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자유시장이 참석을 안 하고 LA 올림픽에는 동구권이 참석 안 했는데 1988년에 다 모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나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서 1888년 다 모인 거예요. 그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때 휘날렸던 게 서태국 모양이에요. 놀라운 거는 자, 노란 게 비책의 님이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청문학 아세요? 청문학? 네. 이게 뭐예요? 은하수잖아. 은하계. 이게 은하수 은하계인데 우리 한민족이 청문학 민족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은하수의 모양이 서태국 모양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망가졌죠. 그러다 대한민국이 세워졌죠. 저는 통일되면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성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성자는 뭐예요? 건성할 성자. 고조선 고구려 관해까지 회복하는 해동성국.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거룩한 백성, 대기민족. 그 다음에 말씀의 반사부에, 진리의 터부에, 법치주의 국가. 그래서 성자는 한글 하나지만 건성할 성자, 거룩할 성자, 또 말씀 성자, 성실의 성자, 이걸 합친 개념으로 대한성국이 건국될 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